자, 이번 토픽은 매스 밸런스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추적성, 트레이스빌리티와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관리, 분리 관리, 세그리게이션 이 두 가지가 주로 있었고요.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이제 매스 밸런스에 대한 것인데, 그 구별이 좀 돼야 돼요. 트레이스빌리티와 매스 밸런스는 다른 것입니다. 트레이스빌리티는 원재료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 혹은 반대 방향으로, 자, 원재료가 무엇인지 찾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그러죠. 지금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에게 판매한 어떤 공급자가 있었고, 또 그 앞에 공급자가 있고, 또 그 앞에 공급자가 있을 수 있죠. 이 흐름을 업스트림이라고 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 반대 방향으로 내 다음 단계 하류, 이렇게 다운스트림, 그쪽으로 계속 찾아나가는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냐면은 트레이스빌리티는 구체적인 제품, 로트 혹은 배치를 가지고 그것의 원류 또는 하류를 한 단계 한 단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매스 밸런스는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매스 밸런스는 물량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나가는 것만 하면 트레이스빌리티가 완성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물량들, 그러니까 한 가지 로트가 아닐 수 있어요. 이건 기간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스 밸런스는 예를 들어 1년 동안 생산한 물량, 1년 동안 구입한 물량, 그 다음에 판매한 물량, 그 다음에 혹은 1년이 아니더라도 한 달, 한 분기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 물량을 계산하는 것이 매스 밸런스예요. 그래서 둘은 좀 다르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매스 밸런스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갭에서 매스 밸런스는 정식 방법, 정통의 매스 밸런스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매스 밸런스는 기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인증기관들에서 와서 하는 그 심사원들의 매스 밸런스를 볼 때에 기록물을 가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틀린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스 밸런스는 기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누구나 자의적으로 고쳤을 수 있잖아요. 유리하게 쓸 수 있잖아요. 기록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매스 밸런스는 외부에서 발행한 문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인된 문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세금 계산서가 될 수 있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죠.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발행한 거니까요. 거기 물량이 적힌다면 그 물량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기록물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작업일지라는 걸 써놔요. 그 내부에서 작성한 거잖아요. 작업일지, 공장장님이 쓰시던가, 혹은 작업 반장님이 쓰시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혹은 사무실에 있는 총무가 쓰시던가, 그걸 갖다 매스 밸런스라고 하는데 그 틀린 매스 밸런스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식 문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세금 계산서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ISCC의 경우는 그런 세금 계산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SD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발급한 그 양자의 확인이 된 그 문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내부 작업일지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심사원은 틀린 심사원이에요. 매스 밸런스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갭에서는 사실은 기록을 강조하는 그런 방법을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쉽죠. 글로벌 갭에서의 매스 밸런스는 쉽습니다. 기록만 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구입했다, 내 기록, 혹은 내가 얼만큼 생산했다, 내가 얼만큼 판매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요구되는 8.1항의 기준에서는 판매량 기록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하는 거고, 자, 우리나라 GAP 기준에도 보면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별성이 없다. 국내 GAP대로 하여도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든 제품에 대한 수량을 적어 놓으라는 건데, 이때는 좀 아까 거는 뭐였죠? 판매에 대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생산, 저장, 구매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 GAP 기준에서는 사실 생산량만 적으면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생산자가 다른 제품을 구매해서 그걸 갖다가 또 재판매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모든 것을 기록을 하라, 그런 거고, 취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기준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매스 밸런스는 그래서 무엇이냐? 다시 강조하지만, 자, 들어온 양과 나간 양, 이걸 어떤 그 기간 동안의 전 물량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게 적정하냐, 이런 겁니다. 이때 이제 수율이
고려가 돼야 되고, 근데 농산물의 경우는 사실 수율이 상당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수확해서 그대로 팔면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취급 작업 혹은 가공 작업이 있다. 예를 들어 뭐 껍질을 깎아낸다거나 다듬어서 뭐 뭔가 이게 부산물이 생겼다고 하면 그만큼의 양은 로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율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그 계산을 같이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원래는 공인 문서로 하는 것인데 글로벌 갭에서는 굉장히 약식으로 작업일지 수준에서도 가능한 것이 글로벌 갭에서의 매스 밸런스다. 우리나라하고 차별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으로 제품 횟수 그리고 철수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횟수는 뭐고 철수는 뭐냐, 리콜은 뭐고 위드로우는 뭐냐 이 부분인데요. 자, 리콜 횟수는 그 제품을 되돌리는 겁니다. 원 위치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혹은 농부가 판매했어요. 근데 그것이 시장에 깔려 있겠죠. 그걸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어디로요?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판매자나 농부의 그 위치까지. 그 다음에 철수는 뭐냐면은 되돌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없애면 됩니다. 시장에서 없애면 돼요. 그게 철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별이 되고요. 대개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으시냐면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폐기 처리해. 그러니까 자랑삼아 말씀하십니다. 폐기 처리한다고. 그 폐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철수라는 것은 회수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그건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좀 약한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회수라는 것은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 규명 후 개선을 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강조해왔던 품질 관리의 원리입니다. 그냥 폐기했어. 이건 품질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 회수해서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합법적 방법으로, 식품안전 혹은 환경의 어떤 기준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회수 후에. 그러니까 회수가 더 중요한 겁니다. 리콜이. 자,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제품을 시장에서 리콜 및 회수하는 절차를 문서화해라. 여기서 키워드가 문서화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러한 절차를 매년 테스트해야 한다. 테스트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문서화 해놓고 그 문서대로 이행이 가능한지, 실현 가능한지를 테스트하라.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 기준은 보면 리콜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문서화와 테스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요것이 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같겠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글로벌 갭에서는 리콜의 문서화를 요구합니다. 그 문서화에 담겨야 되는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리콜을 실시하느냐, 어떤 경우에 위드로우를 실시하느냐라고 그 케이스들이 예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다운스트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매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유통 단계들이 있죠. 그쪽으로 어떻게 통지할 것이냐, 이것이 그 문서화 내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전화하면 되는 거니까요. 전화번호들이 리스트되어 있으면 그게 문서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당국에다가 연락할 것이냐. 당국이란 뭐겠어요? 이 경우에는 식약처나 혹은 농식품부의 어떤 그 기관들. 왜냐하면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 혹은 환경에 관계된 문제라면은 그 법정 당국에 통지를 반드시 해야겠죠. 그 절차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증기관에 통지하는 그 절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GAP 인증을 한 혹은 글로벌 갭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있겠죠.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시점에 통지한다, 이런 것들이 문서 내에 적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테스트를 해야 돼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라는 게 뭐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가장 업데이트된, 가장 최신의 다음 단계 유통업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느냐,
그 연락처 전화번호가 정확하냐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콜 테스트 하라고 하니까 막 진짜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좀 그 부담스러워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을 확실하게 전달받을 그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확인하는 정도만 되어도 리콜 테스트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리콜이나 위드로울이 실제 발생했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럼 그 해에는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그 문서화되어 있는 절차대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만 되어 있으면은 그 해에는 테스트를 하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서화와 테스트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바로 리콜 그리고 위드로울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